베르너 하이젠베르크, 양자역학의 역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남긴 물리학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가 중요한 이유는 또 하나의 이론을 추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양자역학의 근본 자체를 바꾸는 데 기여했습니다. 하이젠베르크 이후로 물리학은 절대적인 확실성을 약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과학은 인정해야 했습니다. 자연의 가장 깊은 곳에는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에도 한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번 영상에서는 물리학뿐 아니라 진실과 현실을 이해하는 방식까지 바꾸어 놓은 한 사람, 하이젠베르크에 관한 10가지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카운트다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0위, 자신이 멀리 나아갈 것을 알고 있던 천재.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는 아주 이른 시기부터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단지 재능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물리학을 바꿀 소수의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학과 물리학을 거의 위험할 정도의 자신감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단순한 학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다음 시대를 이을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젊은 나이였지만 그는 이미 철학과 음악 속에서 의미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막 붕괴해버린 현실적인 세계와는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전 물리학이 한계에 다가가고 있던 세계에서 그는 그 한계를 넘어 더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9위, 기존의 개념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았던 순간. 23세의 나이에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는 막다른 길에 부딪혔습니다. 고전 물리학으로는 더 이상 원자의 세계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고전 물리학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개념들이 충분히 깊은 곳까지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궤도, 위치, 속도, 이 개념들은 거시적인 세계에서는 잘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원자의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이젠베르크는 옛날의 이미지들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버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궤도 대신 그는 수학적 구조를 사용했습니다. 그 구조는 오직 측정할 수 있는 것만을 설명했습니다. 입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아니라 그 입자에 대해 무엇을 말할 수 있는지,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그 자신도 자신이 무엇을 만들어냈는지 완전히 이해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옛 물리학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무언가가 깨져버렸고 그것은 다시 고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8위, 자연의 법칙으로서의 불확정성. 불확정성 원리는 우리의 측정이 불완전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 자체가 지식에 대해 한계를 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입자의 위치를 더 정확하게 알수록 그 입자의 운동량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더 줄어듭니다. 그것은 무언가가 잘못되었기 때문도 아니고 측정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도 아니며 관측자가 간섭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규칙입니다. 그리고 하이젠베르크는 이 한계를 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연을 더 편리한 것으로 만드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관심은 자연에 대해 무엇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과학은 현실이라는 것이 완전히 접근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7위, 현실 그 자체를 둘러싼 논쟁.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우주는 더 깊은 질서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이젠베르크는 다른 세대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 세대는 옛 물리학을 고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뒤로 남겨두었습니다. 그에게 확률이란 일시적인 무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실 그 자체의 내재한 구조적인 특징이었습니다. 그들의 갈등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같은 질문이 더 이상 같은 의미를 갖지 않게 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의견을 달리한 것은 방정식에 대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과학적 우주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6위, 무너져가는 세계 속에서 받은 인정. 1932년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는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것은 물리학의 기초 자체를 바꾸어 놓은 과학적 여정의 정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 강의실 밖에서는 독일이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었습니다. 공적인 논의는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폭력은 점점 더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나치즘은 권력을 향해
빠르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과학적 명성은 조국의 정치적 붕괴와 같은 시기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과학은 더 이상 중립적인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사상은 그것이 얼마나 진실한가뿐만 아니라 누가 그 생각을 말했는가에 따라서도 판단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리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어떤 선택도 더 이상 순수하게 과학적인 것만으로 남아있을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5위. 다른 사람들이 떠났을 때 그 자리에 남은 과학자. 체제가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해가면서 많은 저명한 물리학자들이 독일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생각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이젠베르크는 남았습니다. 그는 독일 과학을 살려두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짓눌릴 위험에 놓여있던 지식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용기라고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무언가를 지키려는 시도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를 눈먼 선택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보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자신은 끝내 분명한 설명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조차 그러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4위. 과학이 적으로 낙인 찍히던 순간. 양자역학은 퇴폐적이며 유대인의 물리학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것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새로운 체제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이젠베르크 자신도 표적이 되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비난을 받았고 언론에서는 중상과 모략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SS로부터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한동안 그의 경력은 실한 가닥에 매달린 것처럼 위태로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버텨냈습니다. 그는 가르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연구도 계속했습니다. 과학이 그 성과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를 정당화해야 했던 그런 세계 속에서. 3위. 끝내 설명되지 않은 그 만남. 1941년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는 점령된 코펜하겐에서 닐스 보어를 찾아갔습니다. 그 만남은 짧았습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끝났습니다. 실제로 무슨 말이 오갔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증언들은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기억들 역시 서로 모순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이젠베르크가 그에게 경고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모호하게 말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날의 대화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확실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두 사람 모두 그 만남을 떠날 때 깊이 동요한 상태였다는 것. 그리고 그 순간 이후 두 사람 사이의 상호 이해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끝내 명확한 답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번호 2. 결코 만들어지지 않은 폭탄.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는 독일 핵 프로그램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원자 폭탄이 가능한지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과학은 전쟁의 수단으로 들어갔습니다. 프로그램은 천천히 진행되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명확한 방향 없이. 폭탄은 결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이젠베르크가 만들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만들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같은 과학이 더 발전했다는 것이 명확해졌을 때 그의 첫 반응은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또는 안도감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믿기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마치 그가 없이는 한계를 넘어섰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듯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불편한 질문만 남겼습니다. 그가 실패한 이유는 원하지 않아서였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였을까요? 일피아의 불확정성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는 결코 단순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숨기려 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단순한 답이 존재한다고 그 자신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실패했다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단지 성공할 수 없었다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잘 아는 언어로 이야기했습니다. 물리학의 언어로, 한계의 언어로, 무엇을 알 수 있고 무엇을 알 수 없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에게 절대적인 확실성은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환상이었습니다. 어쩌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명확한 답으로 마무리하려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불확정성 원리는 단지 방정식 속에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는 우리에게 쉬운 답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한계였습니다. 지식의 한계,
이해의 한계, 그리고 판단의 한계입니다. 확실성을 요구하던 20세기라는 시대 속에서 그는 모호함을 고집했습니다. 그것은 변명이 아니라 하나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어쩌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의 이야기는 어떤 카타르시스도 주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단 하나의 열린 질문입니다. 진실은 얼마나 많은 불확실성을 견딜 수 있을까요? 오늘의 브레인 스낵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